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연초 여러분이 세운 계획 중에 지금까지 계획대로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아마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니, 있었다면 이 영상을 클릭조차 안 하셨겠죠. 지금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거나 의미 없이 쇼츠를 넘기며 시간을 죽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그래, 오늘 하루 좀 쉰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것도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의 유전자 탓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뇌에 해킹을 당한 상태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말하죠.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의지를 가지세요. 하지만 전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죠. 그건 암 환자에게 아프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의지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하루에 딱 몇 번만 쓸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귀한 쿠폰을 어디에 썼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5분 간격으로 맞춰둔 알람 끄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출근길에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데 썼고, 직장에서 싫은 사람 얼굴 보며 표정 관리하는데 다 날렸습니다. 정작 당신의 인생을 바꿔야 할 저녁 시간에는 이미 자아 고갈 상태가 되어 의지력 잔고가 영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심리학자 올즈와 밀너의 쥐 실험입니다. 쥐의 뇌에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전극을 심고 레버를 누르게 했더니 이 쥐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레버만 눌렀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바로 그 레바입니다. 당신은 지금 쥐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예요. 도파민 샤워에 뇌가 절여져서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죽음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의 죽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재조립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으로 위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공감이 아니라 수술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3가지 심리 기술은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는 깨닫지 못할 진화 심리학의 정수입니다. 첫 번째, 의지력의 외주화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환경을 믿죠. 성공한 CEO들이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쓸데없는 결정에 의지력 쿠폰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참는 그 순간 당신의 공부 에너지는 이미 바닥납니다. 두 번째, 도파민 디톡스의 역설입니다. 무조건 끊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더 큰 반동을 부릅니다. 대신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뇌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바로 부정적 결과 시각화입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지금처럼 살았을 때 10년 후의 처참한 모습을 4K 화질로 상상해보세요. 인간은 보상을 향해 달릴 때보다 공포에서 도망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당신의 뇌에 공포라는 연료를 주입하세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쇼츠의 바다로 돌아가 내일 아침 자괴감에 몸부림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을 당신 인생의 임계점으로 만들 것인지. 당신의 뇌는 지금 변화를 거부하며 이 영상에서 나가라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변연계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당신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라 실할매하는 지배자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뇌 수술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당신의 의지력은 단 3일도 못 가고 바닥을 드러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지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내일부터는 완벽하게 살 거야 라고 강하게 다짐할수록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셧다운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뭐냐고요?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오늘 열심히 계획 세웠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되겠지 라는 악마의 속삭임. 결국 당신의 강한 의지가 당신의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뇌는 자아 효능감이라는 핵심 자산을 깎아먹습니다.
나는 결국 안 되는 놈이야 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어떤 좋은 강연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뇌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재부팅하는 3가지 심리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영상의 3분의 1 지점까지 오신 당신만이 가져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첫 번째 치트키, 바로 환경의 강제성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비결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초에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천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가 안 되나요? 그건 당신의 의지 탓이 아니라 침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던져버리세요. 의지를 쓰지 말고 의지를 쓸 상황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게 상위 1%가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마찰력의 법칙입니다. 나쁜 습관은 마찰력을 높이고 좋은 습관은 마찰력을 제로로 만드세요. 아침 운동을 가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입고 자세요. 반대로 야식을 끊고 싶다면 냉장고에 있는 배달앱 결제 수단을 삭제하세요. 뇌가 귀찮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 나쁜 습관의 80%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소름 돋는 티접입니다. 바로 정체성 선언입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언어를 바꾸세요.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끝까지 금연에 성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노력 중이라는 말은 실패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선언하는 순간 뇌는 그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느낍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갓생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완벽히 통제하는 설계자입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세요.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은 다시 현실로 돌아갈 겁니다. 어쩌면 10분 뒤에 다시 무의미한 스크롤을 시작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뇌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모를 때는 죄였지만 알고도 안 하는 건 당신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천천히 내뱉으세요. 뇌의 과부하를 끄고 지금 바로 2분법을 실행하세요. 방 청소를 딱 2분만 하든 책 한 페이지를 읽든 상관없습니다. 그 2분이 당신의 전두엽에 새로운 승리의 회로를 깔아줄 겁니다. 이 작은 승리가 쌓여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면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의 팩트 폭격이 아팠다면 성공입니다. 상처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부서진 당신의 의지력 위에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설계자가 되는 그날까지 토닥 심리학이 당신의 뇌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사용법을 몰랐던 것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당신의 전두엽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닥 심리학이었습니다.